안녕하세요. 모닝뉴스의 DJ 보리입니다.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아침이에요. 오늘 서울 날씨부터 알려드릴게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제 서울에도 봄꽃이 활짝 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벌써 목련이 만발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정말 봄이 왔구나 싶죠.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 외투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어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올 수 있다고 하니 제주에 계신 분들은 우산도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니 벚꽃 시즌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자,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오늘도 시장 소식과 세계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미국 시장부터 가볼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노랠리였습니다. 다우존스가 무려 631포인트, 1.38% 올라서 46,208에 마감했고요. 다우가 하루에 600포인트 넘게 오른 건 2월 초 이후 처음이에요. S&P 500은 1.15% 상승해서 6,581에 마감, 나스닥도 1.38% 올라 20일 946으로 마쳤습니다. 중소형주 지표인 러셀 2000은 더 강하게 2.29%나 뛰었고요.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크게 반등한 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겠죠. VIX 공포지수도 26.15로 2.35%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6대라는 건 평상시 15 정도인 것에 비하면 시장의 불안감이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랠리의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거예요. 매우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은 급락했는데요. 투자자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 끝날 수 있다고 베팅한 거예요. 장중에는 주요 지수가 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이란 측에서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거든요. 트럼프는 생산적 대화라 했는데 이란은 대화 자체가 없다고 하는 상황.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줄이며 마감했어요. 다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이란 관계자들은 중재자를 통해 메시지가 오가고 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간접 채널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교에서는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뒤에서는 대화하는 게 흔한 일이니까요. 어쨌든 시장은 이 모순된 메시지를 소화하느라 장후반에 좀 불안정했습니다. MBC 뉴스 보도를 보면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실제 외교적 진전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국내외 여론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인지에 대해 워싱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해요. CNBC도 이란 공격 5일 유예를 보도하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결국 5일 뒤가 진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도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반등이 소위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이 최근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기술 분석에서 2일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 지지선 아래에서 이틀 연속 마감하면 본격적인 하방 추세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으니 이게 진짜 바닥 확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는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거예요. CNN 공포 탐욕 지수에서도 거의 모든 기술 지표가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역발상 투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추가 하락 위험도 있으니 판단이 어려운 시점이에요. 이제 좀 흥미로운 뒷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발표 딱 5분 전에 아주 특이한 거래가 포착됐어요. S&P 500 선물 15억 달러어치가 단 한 번의 거래로 매수됐고 동시에 원유 선물 1억 9,200만 달러가 매도된 겁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장 마감 시점의 일반적인 거래량 대비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주식은 올라갈 걸 알고 매수하고 기름값은 내려갈 걸 알고 매도한 건데 대통령 발표 5분 전에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누군가 발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 시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런 의심스러운 타이밍의 대규모 거래가 나중에 내부자 거래로 밝혀진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SEC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이야기도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MSFT가 380달러 부근에서 강한 더블 바텀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RSI, 윌리엄스 %R, 풀스토캐스틱 등 기술 지표에서 모두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25% 가까이 하락한 뒤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AI 버블론과 애저 클라우드 성장 둔화 우려가 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됐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373달러에서 395달러 사이의 횡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고 396.59달러를 넘어서면 추세 전환의 첫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오라클도 비슷한 과매도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기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다음은 원유 시장입니다. WTI가 1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공격 유예 발표로 유가가 좀 빠지긴 했어요. 그전에는 브렌트가 107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올해 들어 브렌트가 무려 75% 상승한 셈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유가가 지금은 100달러를 넘나드니 격세지감이죠. 골드만삭스는 3월 WTI를 98달러, 4월을 105달러로 전망을 대폭 상향했고요. 2025년 연평균 대비 62%나 점프할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이 유가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계속 지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48시간 내 해협을 다시 열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상태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이 있어요. IEA 사무총장은 이번 에너지 위기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석유 운송의 약 20%를 담당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말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름값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금 시세도 짚어볼게요. 금이 한때 온스당 4,3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2026년 최저가를 기록했어요. 무려 9거래일 연속 하락이었는데요. 전쟁이 나면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보통은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메커니즘이 좀 다릅니다. 이란전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졌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전망이 강해졌어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안 주는 금의 상대적 매력은 떨어집니다. 채권이 높은 이자를 주는데 금은 아무것도 안 주니까요. 그래서 자금이 금에서 채권으로 이동한 거예요. 트럼프의 공격 유예 소식에 좀 반등해서 현재 4,358달러 수준이지만 4개월 저점에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시장 갑니다. 어제 코스피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 거래일 대비 6.49%나 급락해서 5,40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6% 넘게 빠진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5,781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코스닥도 1,096으로 크게 밀렸고요. 원달러 환율은 1,517원까지 폭등했습니다. 1,500원 선을 뚫은 건데요. 이 수준이면 수입 물가 부담이 상당합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의 이란 에너지 인프라 최후 통첩 소식이 터졌고 아시아 시장이 월요일 장열자마자 패닉셀링에 빠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만 8조 1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용감하게 버텼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외국인 선물도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만 5,1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미들이 정말 대담하게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 당장은 역부족이었네요. 그래도 어젯밤 미국 시장이 반등했으니 오늘 화요일장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란 협상 부인 소식이 변수고 환율도 부담이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소식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택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제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는 건데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크게 안 빠지는 버티기 시장이 계속되고 있고요. 청년층 임차대출이 최대 1.5억 한도에 금리 2.2%,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 80%로 확대됐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크립토 시장도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68,241달러까지 급락했다가 트럼프의 이란 공격 유예 발표 후 71,047달러까지 반등했어요. 약 3.4% 상승. 이더리움도 2,057달러에서 2,152달러로 3.4% 올랐고 XRP는 1.37달러에서 1.44달러로 3.6% 올랐습니다. XRP가 1.50달러 저항선에 근접 중이에요. 솔라나도 비슷하게 반등했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8에서 10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5번밖에 없었던 수준이에요. 2억 4,300만 달러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될 정도로 시장이 요동쳤는데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 매집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1031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처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가 생각나는 구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베팅은 위험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요즘 시장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서 공유해 드릴게요. 극단적 공포 국면에서 어떤 섹터가 먼저 반등하는지를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러셀 2000, 즉 소형주가 2.29%로 가장 크게 올랐잖아요. 보통 소형주는 경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소형주가 먼저 반등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보다는 지정학 리스크 해소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방어주나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면 확실한 리스크온 신호인데 이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가가 100달러 넘는 상황에서 에너지 섹터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항공이나 운송 같은 유가에 민감한 업종은 부담이 큽니다. 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료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서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유주와 에너지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반면 내수 소비 관련주는 압박을 받는 양상이에요. 또 하나 환율이 1,500원을 넘기면서 수출 기업들의 환산 이익은 늘어날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순효과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반도체처럼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율 수혜를 볼 수 있고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정유사나 항공사는 오히려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투자하실 때 이런 환율 효과도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뉴스 더 살펴볼게요. 중동 정세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군사무관과 대사관 직원 4명을 추방했습니다. 걸프 지역 외교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교량을 공격하고 국경 인근 가옥 철거를 명령했고요. 가자에서는 공습으로 4명이 사망, 서한 지구에서는 정착민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는 인도 국적 LPG 탱커 2척이 이란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를 조심스럽게 통과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란 당국에 자신들의 정체를 확실히 알리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의회에서 이 위기가 세계 경제와 사람들의 삶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어요. 수단 다르푸르에서는 병원 공습으로 최소 6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고 쿠바는 대규모 정전 후 부분 복구, 영국에서는 유대인 자원봉사 구급차 4대에 대한 방화가 발생해 스타머 총리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배우 이영애와 유지태가 새 드라마 제2의 영인에서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2026년 제작 들어가는 작품인데 두 배우의 재회가 기대되네요. 오늘 밤 KBS 시사기획창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속내를 다룬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는 롯데가 유강남의 연타석 홈런으로 화력쇼를 펼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이 기대돼요. 자, 정리해볼게요. 시장은 어젯밤 한숨 돌렸지만 불확실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5일 공격 유예가 진짜 협상의 시작인지 시간 벌기인지 아직 알 수 없어요. 이란이 대화를 부인한 상황에서 5일 후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핵심 관건이고요. 그때까지 시장은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출렁일 겁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미국 반등분을 소화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환율 1,500원대에서 외국인 매도 가능성, 이란 리스크 지속을 감안하면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jangeng정영.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업다운 데바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엔딩곡 소개해드릴게요. KINOSING의 신곡 라스트 X입니다. 시티팝 레트로 신스웨이브 스타일의 곡인데요. 이름이 라스트 X라니 요즘 시장에서 마지막 탈출구를 찾는 투자자들의 심정과 묘하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마지막 출구라는 건 뒤집어보면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기도 하잖아요.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DJ 보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그리고 연준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유가가 이 수준을 유지하면 다음 CPI 발표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추가 긴축까지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국내 기업 실적 시즌도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4월부터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환율 급등의 영향이 기업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 효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원자재 비용 부담도 동시에 커지거든요. 업종별로 엇갈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 재밌는 뉴스도 하나 있었어요. 기상청에서 벚꽃 개화 예측에 600도 법칙을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였는데요. 2월 1일부터 매일 최고 기온을 누적해서 합이 600도가 되면 벚꽃이 개화한다는 경험치기예요. 서울 기준으로 올해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시장이 아무리 험해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벚꽃 구경 계획 미리미리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 공시가격 열람 기간이 시작됐으니까 부동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이의가 있으면 4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무려 60여 가지 행정제도에 활용되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하면서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에도 영향이 크죠. 환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 환전 전략을 추천드려요. 한꺼번에 큰 금액을 바꾸기보다는 나눠서 환전하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골드 시장인데요. 금 가격이 안전자산 수요에 힘입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정학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금을 일부 편입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국내 일정 중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서울 주요 대학교들이 신학기를 맞아 캠퍼스 채용 박람회를 열기 시작하고 있어요. 취업시장에서도 방산과 에너지 쪽 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장 환경이 변하면 유망 산업도 변하니까 구직 중이신 분들은 트렌드를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엔딩곡은 우리 KINOSING의 따끈따끈한 최신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어제 나온 곡이에요. 월요일 아침부터 무거운 소식이 많았는데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폭풍이 지나면 맑은 하늘이 오듯이 시장도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올 겁니다. 이번 주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대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체크하고 갈게요. 한국 시장이 3시 30분에 마감되고요.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 실적 반응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나올 예정이에요. 경기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도 주목해주세요. 자, 진짜 마무리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지도 일시적 반등에 흥분하지도 마시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분석은 jaajunyoung.com, 유튜브는 업다운 대박 채널에서 만나요. DJ 보리와 함께하는 모닝뉴스, 오늘도 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딩곡 듣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세요. 자꾸 옆자리를 비워둬 새벽 저녁인 소린 유리 위에 너의 이름 석자를 또 써봐 지워지는 게 글씨뿐이면 좋겠는데 너와 탔던 이 길이 아직도 외워져 멈출 때마다 네가 내릴 것 같아서 나는 오늘도 종점까지 가 새벽 5시 반 이 버스에 나와 졸고 있는 아저씨 둘이